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네. 물론 힘들죠. 예, 정말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반갑습니다. 배고파 TV 유튜버 김범용입니다. 벌써 제가 소개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더스파이크와 네. 진짜 좀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고 네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 맞아요. 더스파이크가 배구 전문 유일한 잡지잖아요. 저도 구매를 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재영, 이다영 선수 나오는 네. 몇 월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이었나 올해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인터파크 거기서 책 주문했는데 매진돼 있다고 못 샀어요. 정말요? 네. 정기 구독하세요. 그리고 배구 저는 은퇴 선수들에 대한 컨텐츠를 지금 배고파 TV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배고파 TV랑 비슷한 그 컨텐츠들이 좀 올라오는 거 보고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 유튜버에서 이렇게 선수를 만나는 것보다 또 잡지라는 또 그런 공신력 있는 또 더스파이크에서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또 교체선수가 제가 보니까 거기서는 잡지로 만들고 난 영상으로 담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죠. 예. 이제 지금 좀 김봉영 기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저는 방송 일을 좀 오래 좀 했었었고요. 지금은 배구 컨텐츠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카드에서는 여기에서는 중계, 그 팬심 중계라고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팬심 중계도 좀 하고 있고, 코로나 이쪽 때서는 줌 중계도 좀 했었고, 그 이벤트 오신 분들 대해서 이벤트 MC도 좀 하고 있고, 멀티 또 끝나고 그 우리카드 유튜브 그 쇼톱이라고 김범용 쇼톱이라고 선수들 인터뷰도 좀 하고 있고 좀 재미있는 거 배구를 선수들이 한다면 배구 외적인 재미를 팬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는 네. 제가 개그맨이셨어요. 예, 저 굉장히 SBS 공식 6기 개그맨이었고요. 동기 중에는 조세호 씨가 대상을 그때 받았었고 저는 장려상을 받아서 SBS에서 쭉 방송을 하다가 5차사라는 프로그램도 좀 오래 좀 했었고요. 한밤의 TVN에서 6년 정도 리포터도 했었고 라디오 DJ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시기에 스페셜 V라는 배구 매거진 프로그램 그 MC 야외 MC 제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수들 숙소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선수들이랑 같이 이렇게 컨텐츠 만드는 걸 했었는데 한 5년 6년 연속해서 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쉰 해도 있었지만 5년 6년 정도를 하다 보니 선수들이랑 너무 친한 거예요. 선수들이 제가 그때 친했던 사람들은 한 80% 정도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은퇴를 하면 은퇴식은 100명 중에 한두 명 해주잖아요. 스타 플레이어나 원클럽맨만 해주거나 되게 이 사람들한테 너 정말 잘했다. 그동안 너 배구 잘했고 꼭 1등만 이렇게 대접받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작게나마 은퇴식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네, 그게 계기가 됐어요. 시흥미 선수가 제일 처음 했던 거는 그냥 은퇴 선수들이 뭐하는 날을 시작을 했는데 시흥미 선수가 은퇴를 한다라는 그 SNS 걸 봤어요. 은미는 몇 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또 은퇴를 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흥미라는 선수 자체는 프로에서는 그랬지만 실업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본인이 배구를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몰랐던 이 선수가 안 보이면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우리가 몰랐던 삶을 또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배구를 좋아하고 이게 배구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또 친했다고 생각하는 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단 말이야 대한 그게 거의 출발선이 됐어요. 시험희 선수 서프라이즈 은퇴식을 이렇게 좀 열어줬어요. 그래서 반응이 좀 괜찮고 선수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퇴식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을 얘기하자면 유튜브 하면 돈을 좀 버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첫 달은 장비를 사고 하는데 한 7,800만 원이 들었어요. 왜냐면 카메라도 사야 되고 또 컴퓨터도 사야 되고 조명도 사야 되고 마이크도 사야 되고 다양하게 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700이 나. 또 편집비를 줘야 되고 다양하게 한 7,800 정도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장비가 좀 있으니 마이너스가 좀 덜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려가면 지방 대구 같은 데 가면 기름값부터 또 선수들 만나면 밥이라도 좀 사줘야 되고 또 상패도 제작해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 달 되니까 한 3,400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수입이 좀 붙긴 하는데 수입이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올리면 마이너스예요. 지금 안 올리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지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냥 안 하면 돈을
마이너스가 안 그럼 어느 안- 또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컨텐츠 만들 때마다 뭐 작게는 10만 원 정도 무조건 들고 좀 편집비 제외하고 많이 들 때는 뭐 2, 30만 원. 백목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퇴 하는데 뭐 먹고 싶어? 오빠가 소고기 사줄게 이랬는데 소고기집에 문을 닫아서 양고기 있잖아요. 양고기를 먹는데 28만 원이 나온 거야. 소고기 나왔다. 네, 소고기 가격이 나오지. 양갈비 같은 거 먹는다 28만 원 나왔다고요. 그래갖고 근데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어느 수준에 올라서면 정말 많은 사람이 보면 금전적으로도 제가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배구라는 컨텐츠 자체로 플러스가 난다라는 돈의 금전적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즘은 뭐 그것 때문에 좀 컨텐츠를 많이 올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소홀하게 되는 건 또 사실인데 다시 또 채찍질 해야죠. 근데 이게 또 네. 사비를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만큼 또 애정이 많아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애정도 많고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이 컨텐츠를 만들면 돈도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하면 할수록 돈은 이게 본전치기만 해도 잘하는 거고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근데 애정이 많죠. 선수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그 팬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갈증을 어디에서도 해주지 않잖아요. 딱 두 군데 배구오빠와 더 스파이크만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은퇴 선수들의 갈증, 이 배구 인기는 올라가는데 이 배구 인기에 대한 초석을 다졌던 은퇴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후회되겠어. 내가 조금만 늦게 배구했으면 이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나는 빨리 은퇴했어. 그래서 얼마나 후회되고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놀랬으면 좋겠기도 하고 또 친했기도 했고 막 이래서 다시 조금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사를 준비하느라고 컨텐츠에 좀 소홀했는데 다시 이제 박경남 선수도 이제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상해 감독 아들 네. 이유한 선수도 이유한 선수 아들 이상해 감독님 딸 이유한 선수도 이제 만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컨텐츠는 저희 배구가 TV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좀 그런 네. 방송 일을 하다가 스포츠계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네네네. 거잖아요. 좀 네. 원래 스포츠를 이렇게 좀 좋아하셨어요? 저는 원래 스포츠 이쪽이 이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때 프로농구가 개막을 하면서 대우제우스라는 팀의 마스코트를 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고요. 여자농구가 프로가 막 되기 직전에 장내 아나운서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보면서 동체 시험을 보면서도 꾸준히 이쪽 스포츠하고는 연이 좀 많았어요. 뭐 KCC 편파 중계를 개그맨 중에 한 적도 있고, 뭐 FC 서울 시구를 한 적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쪽 워낙 스포츠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야구뿐만 아니라 뭐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부터 저는 배구를 좋아했어요. 그때 장윤희 선수, 이도희 뭐 감독이고 또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뭐 일본의 야마우치 미카 선수부터 오바야시 막 이런 선수들도 뭐 다 그때 일본 선수지만 너무 이뻐서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항상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자, 호남정유가 오늘도 뭐 연승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고 기도하는 세레머니 이런 것들도 저도 꿈에 어렸을 때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호남정유를 좋아하면서 배구에 대해서 어떻게 넌 나이가 이런데 그 위도 알아?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만학계 선수도 좋아했었고요. 김태진 감독님, 지금 뭐 김태진 감독님, 신지식 감독님, 뭐 장윤창, 고려증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깊게 들어가면 예. 역사. 그러니까 배구 역사 다 알죠. 그리고 제가 한밤이 TV연예를 하고 있는데 프로 배구가 개막을 한다고 하는데 삼성화재에서 이 축하 영상을 또 따달라고 해서 제가 연예인들 영상을 다 따서 배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히 배구와의 연이 조금씩 계속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기하게도. 근데 뭐 배구고파 네네. 그 채널 전에도 유튜버를 좀 하고 계셨어요. 네,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진 않았는데 콘텐츠들이 되게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시즌에 KBSN과 이 뉴미디어 그 컨텐츠 만드는 거, 유튜브 만드는 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김범용의 난처요라고 제 채널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적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코로나 전에 유튜브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하는 유튜브를 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시골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약간 시행착오를 겪다가 배구 선수들 나연 선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시발점이 됐죠. 나연 선수가
워낙 저 친한 동생이기도 하는데 얘도 코로나 때문에 뭐 계약도 연기되고 하는데 그럼 오빠랑 유튜브 하나 만들어볼래? 이렇게 돼서 하는데 나경원 선수가 조금 잘 돼서 이렇게 돼. 네. 좀 그런 콘텐츠를 찍을 때마다 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어떤 점? 저는 일단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는 절대 물어보지도 않고 사전에 아니 사전도 아니에요. 말하고 오빠 이건 좀 말 안 할래요 하는 거 다 편집하고 이 사람이 싫은 얘기 억지로 끄집어내지도 않고 좀 요즘은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대세잖아요. 너 이때 너 그때 당시 되게 못했잖아 뭐 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좋은 추억만 좀 얘기를 좀 90% 하고 아쉬웠던 정도 뭐 한 10% 정도 하는데 저 좀 밝게 좀 하려고 하고 또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좀 많이 초점이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대한 근황이 또한 50%인 것 같고요. 저희는 제일 많이 나왔던 컨텐츠 조회수가 이제 공윤희 선수 같은 경우에 1, 2편에서 거의 한 90만, 100만 컨텐츠 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윤희 선수에 대한 관심도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배구 선수가 왁싱샵 실장을 해? 라는 궁금증, 신기함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공윤희가 벌써 은퇴를 해?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당장 은퇴한 선수는 안 만나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정리가 좀 되고 본인의 마음이 이제 난 이제 오빠 만나서 나도 내 컨텐츠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때 해요. 억지로 뭐 이렇게 섭외하지도 않고 그리고 은퇴를 당장 5월달에 하면 저는 최소한 5개월 이상 지나고 왜냐하면 아쉬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서운함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공윤희 선수 하고 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인미 선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윤리가 정리가 좀 안 돼서 만나야겠다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너무너무 좀 왜 내가 빨리 못 만났을까에 대한 자책도 좀 많이 좀 했었어요. 제가 뭐 만난다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너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이게 말하다 보면 또 풀리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은 고민 선수를 내가 못 만났다는 거에 대한 거 좀 많이 반성하고 있고 또 많이 그런 댓글들이 많이 와요. 왜 안 다루냐부터 뭐 이렇게 좀 미안함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문숙 선수랑 같이 캠핑카에서 1박 2일 갔던 거, 예, 그때 코로나인데도 조금 뭐 1단계로 잦아졌을 때 이렇게 같이 가서 수영도 좀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 뭐 이랬던 것들이 있고 이문숙 선수가 좀 기억에 남고요. 또 우주리 선수도 막 뭐 네일샵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또 결혼도 이렇게 하고 해서 또 기억이 좀 남고 백목화 선수 알고 보니까 우리 옆집 살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데 2km 안에 2km도 안 되지 아무튼 되게 가까운 바로 옆에 아파트를 살고 있는 걸 또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몰랐던 선수 시절에도 잘 몰랐는데 저는 항상 연락처가 제가 다 있지는 않아서 DM을 보내거든요. 오빠 이렇게 하는데 선수들이 다 알아요. 어떤 건지 알아요. 누구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고 나 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너 어떠니?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 선수들은 제일 처음에 그래. 거의 다 그래. 제가 뭐라고 거길 나가요. 전 아무것도 아닌 선수였어요. 아니야. 이 선수는 잘하거나 유명하진 않았을지언정 어렸을 때부터 배구를 해왔고 10년 이상을 배구만 했던 건데 저는 이게 이 선수들한테 기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랬었지. 저는 준비를 해가면 이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을 일단 다 캡처를 해요. 그래서 스케치북으로 만들어요. 이 시간의 흐름대로 청소년 대표 때는 몇 점을 했고 어떻고 저쩌고를 스케치북 처음에는 3권 정도가 들 정도로 물론 편집에서 많이 빠지고 그럼 애들이 놀래요. 너 이때 이랬잖아. 이 점수 뭐 16점 했잖아. 그러면 오빠 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놨어요. 네, 감동받겠다. 네, 그 대다수가 스케치북을 항상 달라고 해요. 이거 다 가져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가면 어떻게든 뭐 컨텐츠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뭐 대중들은 보고 싶어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기념이 되고 나중에 아이가 나왔을 때 엄마가 이런 선수였구나에 대한 컨텐츠가 남는다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네. 좀 아까도 말씀하셨겠죠.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 물론 힘들죠. 예, 정말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일단 마이너스를 계속 제가 안고 이렇게 쭉 가기가
지금 한 6, 7개월 했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소홀하게 되면서 저는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냥 촬영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물론 전문적인 편집 하시는 분이 하지만 이거 계속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계속 편집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내 시간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뭐 큰 더 스파이크나 이런 데서 좀 후원을 좀 해주세요. 근데 선수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는 네네. 입장이시잖아요. 좀 뿌듯했을 때는 언제? 일단 고맙다고 했을 때 뿌듯하고 잘 살고 있을 때 뿌듯해요. 선수들이 은퇴한 선수들이 운동을 했던 선수라 그런지 다 열심히 살아요. 최소한 배고파 TV에 나왔던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일샵, 왁싱샵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본인들이 그걸 이기는 거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근데 배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 이렇게 시선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지. 그렇죠. 이 사람들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본받게 돼요. 막 트레이너도 있고요. 뭐 도로공사 이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는 선수도 있고요. 요가 정다은 선수 같은 경우는 요가를 하고 있고요. 다 또 하준이 선수가 제일 놀랐던 거. 스핀 강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준님이 국가대표 런던 올림픽 4강 멤버 하준님이 그거 왜 하고 있어? 라는 생각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거에 대한 뭐 경중이 없는 거잖아요. 그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받게 돼요. 좀 김봉현 PD 네. 어렸을 때를 들어보고 싶은데 꿈이 네. 원래 뭐? 저는 일단 유명한 MC가 되고 싶었던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크레이션과를 가게 되고 레크레이션과 하다가 MC를 제가 되게 잘 봤는데 개그맨이라고 왔는데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나보다 두세 배 돈을 더 벌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개그맨 공채시험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공채시험에 운 좋게 좀 돼서 뭐 컬투 패밀리에 들어가서 컬투 사무실에서 뭐 연습생 생활도 하면서 뭐 개그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유재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또 리즈 시절도 있었어요. 뭐 우차사를 하면서 DJ를 하면서 한밤에 TV를 하면서 행사는 바빠서 못 가고 막 돈은 돈대로 막 벌고 이게 막 영원할 줄 알았던 적도 있었지. 그래서 결혼도 못했고요. 이렇게 흘러가나요? 그때 당시에 만났던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일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사람보다 일이 더 살짝 이런 느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같아요. 타이밍 못 네. 찾아.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왜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공부할 때 그때 안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나. 또 사람은 좀 끊임없이 발전을 해나가는 네. 거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배구 쪽에서요? 교육도 괜찮고 지금 김범현 PD 자체도 괜찮고. 저는 이사를 가요, 다음 주에. 뭐냐면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이 많이 먹고 이제 엄마 아빠 세대가 되면 좀 은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젊었을 때 너무 치열하게만 20몇 년을 너무 이렇게 좀 각박하게 살아온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소유. 난 더 이상 와이프와 아이와 그리고 일에 대한 이런 욕심을 버리고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주에 시골로 이사를 가요. 그 첫 시작이 이상이. 네, 그리고 나서 물론 거기서 컨텐츠를 만들고 싶긴 해요. 전남편 TV라고 전원에서 사는 남자의 편지. 그래서 전남편 TV. 여건. 뭐 전남편. 뭐 그렇게라도 결혼하고 싶은 저의 소망인데 아직 런칭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 힐링을 좀 줄만한. 이건 홍보도 안 할 거고요. 그냥 저는 컨텐츠를 가면 뭐 이렇게 쌓아놓을 생각이에요. 아직 뭐 런칭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막 힘든데 와서 그냥 이게 좀 자연도 보여주고 맛있고 해서 한번 놀러 오세요. 보기 거든요. 좋아요.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제 유튜브 컨텐츠 어떻게 보면 사업가죠. 이쪽 사업가인데 배구 쪽에서는 제일 잘 만드는 컨텐츠 하는 것도 꿈이긴 하고요. 또 배구에 끝나지 않는 이런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긴 해요. 예. 나중에 추후에 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축구하면 김은국.
배구하면 김범용 뭐 이런 느낌의 상징적인 배구를 정말 좋아했고 사랑했고 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냥 워낙 인기가 많아서 요즘은 뭐 유명한 사람이 한 번 오면 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최소 15년 전 아니지 한 30년 전부터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호남중일 때부터 배구를 이렇게 꾸준히 좋아했고 유일하게 방송인인데 배구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만들고 싶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가 안 됐으면 좋겠고 가장 큰 목표. 아니 뭐 그거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올해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내년도 계속 이렇게 되면 저도 감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내가 마이너스 때도 이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워낙 유튜브 요즘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아니까 뭐 제가 만들 때마다 마이너스 되는 건 팬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네. 이제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시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이제 인터뷰를 당해보니까 어떠세요? 참 내가 말을 잘하는구나. 이 질문을 하나하나 두세 개를 말해주는 참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이제 인터뷰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잘 네. 안 되잖아요. 네. 익숙하지도 네. 않고 선수들은. 네. 인터뷰 2점 인터뷰가 되니까 참 좋네요. 앞으로 배구 입문하는 네. 팬들이나 이제 네. 계시는 팬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잠깐 좋아할 거면 오지 마. 제가 입문한 사람보다는 근데 요즘은 팬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잘하냐면 이렇게 좀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다뤄. 저는 이제 이런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스타급 선수들만 인터뷰하지 마시고 이 선수들이 더 재밌고 더 궁금하다는 거를 팬들만 알고 있고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잘 나가는 선수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정작 팬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도 있지만 웜업존에 있거나 이렇게 헌신하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보고 싶고 하는구나를 제가 배고파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그런 선수들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팬들한테 할 얘기잖아요. 팬들도 그런 선수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쳐주고 더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면 배구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끝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스타들이 지금은 수급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제 끊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KBL처럼 될 줄 모르잖아요.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어제 시청률 흥국과 GS가 1.78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스포츠 채널이에요. 야구보다 더 지금 인기가 겨울에는 좋은데 야구 좀 분산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끊기지 않으려면 선수들도 노력해야 되고 팬들도 노력해야 되고 미디어나 언론사에서도 노력을 해서 정말 겨울 스포츠 하면 배구 딱 심어지게 몇 년 더 하면 최고의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요? 야구 이기는 날 오지 않겠어요? 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시리즈를 죄송합니다. 한국과 GS 경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중계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야구야 이런 시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꿈 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크게 그럼요. 예. 대단해요. 예. 태국에서도 인기 많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계를 동남아부터 이렇게 시장을 해서 많이 좀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이렇게 좀 팔아서 지금 김희진 선수도 태국에서 인기 많다고 하죠. 쌍둥이도 인기 많고 김영현 선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남자가 인기가 없네 요즘. 이건 고민을 같이 배구 오빠랑 더 스파이크를 해보시죠. 근데 여기가 팍 치고 올라가.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맞아요. 그냥 시간도 이렇게. 오프닝 게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기 자체가. 지금은 남자 배구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건 내보내면 좀 이상하겠지만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카드의 MC를 통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김범용에게 배구랑 네. 뭐다? 네모다. 마누라다. 제가 전 남편 TV 정말요. 내 와이프 가족이죠 배구는. 네. 진짜 저는 저랑 1, 20년 위에 연배하고도 배구 얘기를 할 만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보다 배구를 더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삶의 일부고 뭐 가족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네. 좌우명 있을까요? 저요? 네. 아님 말고. 오. 네, 저 좌우명이에요. 아님 말고. 예. 제가 예전에 박찬욱 감독님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박찬욱 감독님한테 가훈이 뭐냐고 하니까 아님 말고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고 뭐 아니야 그럼 말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포기도 좀 빨라지고 괜찮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잡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고만 그러잖아요. 뭐 아님 말고 이게 좀 그만큼 아님 말고 갈 때까지 과정이 조금 뭐 충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아님 말고로 나 그만큼 후회 없어. 뭐 여자를 막 좋아하다가도 최선을 다해 좋아하다가 너는 싫어. 아님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아님 말고 하면은 미련 갖게 되고 이러는데 정말 여자는 어떤 거 할 때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죠. 좌우명의 전제는 무조건 최선을 그렇죠. 다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냥 뭐 아님 말고 이건 이럴 수가 없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님 말고가 이제 조금 뭐 쿨해지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말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고 못 나가게 됐어요. 아님 말고. 아니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됩니다. 끝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더스파이크에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오셨는데요. 앞으로 배고파 TV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찾아주시고, 지금 컨텐츠 조금 쉬고 있는 기간인데, 또 조만간 또 선수들 만나서 저희가 은퇴 선수들 많이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